월든 제5장 즐거운 고독. 이 부분은 지켜보는 나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사색을 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행위와 그 결과에 초연할 수 있다. 좋건 나쁘건 모든 것이 급류처럼 우리를 지나간다. 우리는 자연에 완전히 몰입되지 않는다. 나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인디라일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연극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 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실제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단지 한 인간이라는 실체, 즉 생각과 감정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인식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서도 떨어져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이중성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지켜보는 나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아무리 강렬한 경험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나 자신의 일부가 아닌 관객 같은 존재와 비판적인 시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존재는 나와 아무런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 경험을 기록한다. 그 존재는 당신이 아는 것과 같이 나 자신도 아니다. 비극일 수도 있지만 삶이라는 연극이 끝나면 관객은 제 갈 길을 간다. 관객에게 있어서 삶은 일종의 허구, 상상으로 만든 작품일 뿐이다. 어쩌면 이러한 이중성이 때때로 우리를 변변치 않은 이웃이자 친구로 만들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즐거운 고독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다 보면 곧 실증이 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고독만큼 다정한 벗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 방에 홀로 머물 때보다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 틈에 있을 때 더 외롭다.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혼자다. 그를 원하는 곳에 있게 놔두자. 고독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놓인 공간의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북새통 속에서도 정말로 근면한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고독하다. 사람들 사이의 교제는 대개 너무 시시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새로운 가치를 얻을 만한 시간이 없다.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만나서 오래된 퀴퀴한 치즈를 서로에게 새로 맛보게 한다. 그 퀴퀴한 치즈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런 잦은 만남을 견디다 못해 서로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도록 우리는 예의와 정중함이라는 일정한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고 사교 모임에서라도 만나며 밤마다 난로가에서 만난다. 너무 얽혀 사는 바람에 서로의 길을 막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진다. 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조금 덜 자주 만나도 뭐든 중요하고 다정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분명히 충분할 것이다. 내 집에는 벗들이 많다. 특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침에 더욱 그러하다.
누구든 내 상황을 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다.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은 마치 웃는 것처럼 큰 소리로 울어대는 호수 안의 아비새. 아니, 월든 호수 자체가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저 외로운 호수에게 무슨 벗이 있는가? 하지만 호수의 담청색 물속에는 푸른 악마들이 아니라 푸른 천사들이 있다. 태양은 혼자다. 어둑한 날씨에는 때때로 두 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가짜 태양이다. 신은 혼자지만 악마는 결코 혼자와는 거리가 멀다. 악마에게는 패거리가 많다. 악마는 하나의 군대다. 초원에 핀 한 송이 현삼이나 민들레 혹은 콩잎이나 갱이밥 혹은 말파리나 호박벌 한 마리가 외롭지 않듯 나도 외롭지 않다. 밀브룩 하천이나 풍향계 혹은 북극성이나 남풍 혹은 4월의 소나기나 1월의 해빙기 혹은 새집에 처음 찾아온 거미가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자연은 항상 우리 인간과 교감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로 슬픔에 빠지면 모든 자연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밝은 햇빛이 이울고 바람은 인정 어린 한숨을 내쉴 것이다. 구름은 비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숲은 한여름에 잎들을 떨구며 상복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찌 대지와 교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 역시 그 일부분은 잎과 식물이 썩어서 생긴 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아침 공기. 사람들이 하루의 근원이 되는 새벽에 이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침 시작에 대한 구독권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공기를 병에 좀 담아 가게에서 팔아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공기는 가장 서늘한 지하실에서도 정오까지 잊지 못하고 그 전에 병마개를 밀치고 나와 오로라의 발걸음을 따라 서쪽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명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